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만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505번째 시간으로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션스. 교도소에 수감됐던 범죄자 맥머피는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하고자 정신이 이상한 척 행동하여 정신병원으로 후송된다. 그가 도착해서 만난 환자들은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만큼 끔찍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긴 했지만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은 카드놀이를 하고 평범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간호원과 보안요원들이 시키는 대로 하루 일과를 따르고 있었다. 맥머피는 그곳에 도착한 첫날 레치드 간호사가 무언의 압력으로 환자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다. 불쌍하게 꼬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가여웠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인지 그는 거침없고 자유로운 성격을 드러내며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도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 남자들만 모아놓은 정신병원에서 여자 간호사가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시간 맞춰 투여하는 약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레치드가 정말 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조용히 말하는 목소리와 달리 날카로운 눈빛은 환자들에게 정해진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압박이었고 억압이었다. 레치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숙련된 듯 보였고 잘 해내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의 권력도 주어진 것 같았다. 레치드가 통치하고 있는 정신병원이라는 왕국에 새로 등장한 맥머피라는 백성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멀쩡한 정신으로 이곳의 사정을 단번에 간파했다.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일정대로 모여 나누는 대화시간과 밖에 나가는 운동시간은 언제이고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파악한다. 그리고 환자들이 각각 어떤 상태인지도 알게 된다. 금세 적응한 맥머피는 환자들 사이에서 주도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클래식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는 첫 번째 요구는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지 맥머피는 주눅들지 않고 이후엔 월드 시리즈를 보기 위해 TV를 틀어달라고 말한다. 그의 말에 레치드 간호사는 이곳은 정해진 규율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알려줬는데 그것이 환자들에 의해 정해진 일과라고 했으나 사실은 의료진이나 운영진이 편하기 위해 환자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신병원이라는 환경의 특성상 환자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권리가 있긴 했지만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구나 야구를 보고 싶다는 것은 그들의 병세를 악화시킬 정도로 해가 되는 것이 아니었고 환자들이 그 정도로 나쁜 상태도 아니었다. 레치드의 주도하에 환자를 위한다는 그럴싸한 명목으로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었고 그렇게 통제당하는 환자들은 너무 오랫동안 그런 상태에 익숙해져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나 권리조차 잊어가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맥머피는 포기하지 않고 탈출을 하겠답시고 실패할 게 당연한 시도를 했고 운동시간에 철조망을 넘어 결국 탈출해서는 환자들이 탄 버스를 몰아 자유로이 돌아다니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낚시를 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한다. 맥머피의 등장은 이전까지 환자들은 의료진의 행동을 억압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강제로 입원한 게 아닌 원하면 스스로 나갈 수 있는 환자들도 있었기에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 됐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 전문가의 통제를 받아야만 안정을 느끼는 건지도 몰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맥머피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했다. 대사에 등장했던 것처럼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나쁜 짓을 하는 인간들이 이곳에 있어야 했다. 맥머피의 이 대사를 듣고 영화가 제작됐을 70년대 말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 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신경정신과에 가해했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이 그곳에 드나들었다. 맥머피와 가까워진 환자들은 비교적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 정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딩은 아내의 바람길을 의심하고 있었고 체스윅은 대체로 논리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엔 담배 때문에 돌변하기도 했다. 빌리는 말을 심하게 더듬는 것 외에 특이점은 없었으나 후반에 어머니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극도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봐서 어머니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정신병원에 들어와 기머거리 벙어린 척 행동하던 추장이 있었다. 이들이 스스로를 가동해 댄 건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두려운 감정이 극도로 강해지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기에 남의 손에 자신을 맡겼고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었다. 다양한 사연으로 정신병원에 있는 그들이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자유를 찾아나가거나 아니면 죽음을 통해 자유를 얻는 것뿐이었다. 맥머피가 데려온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빌리는 초반과 달리 탈출을 할지 말지 고민할 정도로 발전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모두가 가져야 마땅할 자유와 권리를 몸소 보여준 맥머피조차 시스템의 통제와 억압을 이겨내지 못했다. 멀쩡했지만 편하고자 거짓된 행동으로 정신병원에 온 그는 자기 자신을 빼앗기고 말았다. 최소한의 인간다움이란 스스로 사고하는 건데 맥머피에게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았으니 모든 자유를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를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낸 추장이 그의 인간다움을 지켜주고 떠난 것이었다. 뻐꾸기 둥지를 빡차고 나간 추장이 있었기에 둥지로 날아들어간 맥머피의 희생은 값진 의미를 남겼다. 1962년 켄 키지가 발표한 원작 소설이 10여 년간이 지난 1975년에 영화로 제작됐다. 원작은 60년, 영화는 50년 정도 됐고 정신병원을 무대로 한 영화지만 지금 시대의 사회에 반영해도 될 내용이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정부나 언론에 의해 자기도 모르게 통제되어 자유로이 사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76년 미국 아카데미 5관왕, 1977년 영국 아카데미 6관왕에 빛나는 명작은 시대를 아우르는 공감을 느끼게 했다. 긴 원작을 2시간 분량으로 잘 각색했고 악역이라고 할 수 있는 리치드 역할의 루이스 플래처의 연기도 좋았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자유를 인식시켜준 맥머피 역할의 잭 니콜슨 연기는 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인상적이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